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번 수능 문항에 대한 문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3번 문항의 풀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춰두시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약간 생소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를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문제가 A, B가 상수로 주어져 있으면 대부분 문제에서는 A, B를 특정해서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유연성 있게 A, B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사고도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좀 적어보면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및 변환 공식,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다뤘으니까 이건 생략해도 되겠네요. 기울기와 닮은 비 관계, 그다음 지수 법칙,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수원에서 배웠던 걸 좀 전반적으로 쫙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랭크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네, 로그는 지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하면 숫자의 그 간격이 엄청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큰 숫자를 이제 다루게 되니까 이 천문학이 17세기에 이제 발달했는데 네이피어가 천문학자이자 이제 수학자였는데 그 큰 숫자를 다룰 때 있어가지고 어떤 큰 숫자의 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좀 손쉽게 하려면 이 하위 연산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지수 자체를 하나의 그 우리 대상으로 보고 로그를 이제 정의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배경은 그런데 로그 정의를 지수로부터 한번 들고 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지수 함수. 우리 y는 2의 x승이라는 이런 함수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수 지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실수까지 지수 법칙이 된다는 걸 확장을 했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함수가 정의역에서 실수 전체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 지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사실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대1 대응인 걸 밝히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을 따로 미적분 영상에서 찍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x승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n을 임의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역상에서 양의 실수로 어떤 n을 이렇게 하나 딱 던져버리면 이 2라는 수치, 미친 2라는 수치랑 우리가 임의의 양수인 n이라는 숫자에 의존해가지고 어떤 숫자가 결정되냐면 이 지수의 값을 갖는 이러한 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냐면 2와 n에 의존한 숫자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뭐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앞에 로그라고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n이라고 쓰고 이 값을 우리가 2와 n에 의존한 숫자, 어떤 유한 확정 값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로그 2의 n이라는 것은 실수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n을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1보다 더 작은 상황이면은 음수도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값을 우리가 로그 2의 또 뭐 m이라고 하면 로그 2의 m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존해가지고 숫자가 마음대로 우리가 실수 전체로 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 범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기호를 어떤 공식이나 뭐 어떤 뭐 대수식으로 보지 마시고 수 하나의 대상 숫자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안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로부터 정의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밑을 일반적인 A의 X승이 N일 때라고 하면, 우리 그래프로 따지면 Y는 A X승이란 그래프랑 Y는 A, N이라는 이런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 A의 범주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지수 법칙 다룰 때, 밑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1이 되면은 그냥 상수 함수니까. 그래서 밑 A는 자연스럽게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범위가 1 이상,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긴 할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밑 조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n이라는 것은 우리 보다시피 지수함수 의미 때문에 임의의 양의 실수예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어떤 양의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두게 되면은 x를 a와 n에 의존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define 정의하기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밑을 a라고 밑에 작게 쓰고 n이라고 쓰고 그죠? a와 n에 의존한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log 로가리즘 log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log a의 n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예요. 맞죠? x는 log a의 n이라고 다시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인 이유로 우리가 항상 왔다 갔다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입장에서 보게 되면 a 아니, a의 x승은 n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a의 x승은 n이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로 보면 a의 x승은 n이다. 이걸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방향으로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인데요. 우리 총정리 파일 보시면 이 로그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쓸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지수법칙 우리가 이걸 1, 2, 3, 4번을 우리가 외우고 있고 지수법칙 0번을 우리 지난번에 A의 0승을 정의를 했었거든요. 지수, 그러니까 정수지수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A 0승이 1이라는 걸 정의했었고 A의 1승이 A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번을 활용해가지고 대응시켜 볼게요. 1번을 증명할 수 있고 1번을 활용해서 로그의 2번을 증명할 수 있어요. 활용 범위가. 그 다음에 2번을 활용해서 지수법칙 2번을 활용해서 3번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의 3번을 이용해서 로그의 4번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의 밑변환 공식은 역시나 3번을 활용해서 그대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A의 M승, B의 N승 꼴도 똑같이 로그의 밑변환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로그 성질 가로 1 첫 번째 A가 1이 아니면서 0보다 크고 및 그 다음에 M에는 이미 양의 실수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아까 성질 봤다시피 한번 올려볼까요? 밑이 어떤 거든 관계없이 로그 A의 1은 항상 0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항상 1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0번으로부터 온댔죠.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의 때문인데요. A의 0승이 뭐라 했어요? 1이고 그 다음에 A의 1승이 1이라는 사실이 방금 지수법칙의 0번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위에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1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로그 A의 1은 A의 A는 죄송합니다. 이건 A네요. 로그 A의 A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유가 딱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가보죠. 자, 로그 A의 M 곱하기 N 진수가 MN이 곱해진 거예요. 이런 걸 진수라고 하고 그럼 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그 A의 뭘로 되죠? M 그 다음에 치수끼리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분리가 된다 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얘는 역시 정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A하고 M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로그 A의 M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실수로 보라 했어요. A하고 M에 의존한 어떤 수. 그래서 얘를 뭐 이를테면 X, 얘를 이를테면 Y라고 두어도 관계없죠.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써보면 로그 A의 M을 X, 로그 A의 N을 Y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었어요. 우리가 정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A의 X승은 M이 되고 A의 Y승은 N이 됩니다. 로그 정의에 의해서. 정의 썼고요. 우리가 여기 MN이 곱해진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MN을 곱해 볼 거예요. MN을 곱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MN을 곱하게 되면 M은 A의 X승이었고 N은 A의 Y승이었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우리 지수법칙 1번에 의해서 쓰겠습니다. 지수
1번에 의해서 합으로 바뀔 수 있죠. 실수지수까지 우리 확장 다 했어요. 실수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그 정의 따지면 이 mn이라는 녀석은 a의 x 더하기 y승, 세모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mn은 세모다, x 더하기 y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모는 로그 a의 mn 동그라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괜찮죠? 즉 세모가 로그 a의 동그라미다 이거죠. 정의 그대로 썼고, 그럼 x하고 y는 우리 이미 둔 상황에 의해서 log a m, log a n이니까 얘를 왼쪽에다가 그대로 작성해주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끝이 나겠죠. 즉 얘는 log a의 m 더하기 log a의 n이 되니까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로그 a의 n분의 m입니다. m 나누기 n은 빼기로 차로 바뀐다라는 거죠.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이 되겠다. 괜찮죠? 뭐 얘는 역시나 xy라고 두고 또 똑같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우리 폼나게 2번을 사용을 할까요? 2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아예 그냥 순서를 얘를 4번으로 돌리고 3번,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4번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즉 4번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3번 얘부터 한다는 얘기죠. K가 이미 실수라고 했을 때 K가 앞으로 떨어진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K가 나오고 로그, 하지만 유도를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로그 A의 M 이렇게 뭐 증명으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증명 과정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곱하기 실수 곱하기거든요. A의 M이라는 로그 이것도 숫자고 K도 숫자이기 때문에 실수의 곱하기로 이 K가 마치 톡 떨어듯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얘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물론 K는 그냥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써주고, 혹시나 이 아까 우리가 했던 얘 있죠? 로그 A의 M을 X라고 두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출발합시다. X를 로그, 왜냐면 숫자니까요. 로그 a의 m이라는 것도 이미 a가 주어져 있고 m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유한 확정값인 숫자니까 x라고 두어도 돼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라고 두면 로그 정의 때문에 m이라는 녀석은 a의 x승이다. 그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m의 k승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m의 k승을 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m의 k승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m의 k승은 m이란 게 이미 a의 x승이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에 k승을 처리하게 되면 이번에는 x하고 k가 전부 다 실수니까, 그쵸? 실수 지수 법칙 3번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수 지수 법칙 동그라미 3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a의 x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뭐 kx 써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부로 kx라고 쓸게요. xk라 쓰나 kx라 쓰나 똑같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괜찮죠? 그러면 아까 전처럼 m의 k승을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로 보고 kx를 세모라고 보면 로그 정의를 또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어떻게 되죠? 로그 정의에 의하면 k의 x승, 아니 k의 x가 로그 a의 m의 k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다시 이제 x를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k의 x가 로그 a m이었죠. 로그 a의 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K가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실수지수 법칙 3번 쓴다는 것과 여기 뭐 로그 정의 쓰는 거 여기서도 정의를 쓰죠. 로그 정의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그 정의 쓰고 실수지수 법칙 3번 쓰고 그러면 이 3번을 이용하면 4번도 사실은 뭐 굳이 XY라고 안 두도 바로 3번을 사용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보일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n분의 1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했어요? n이 어차피 실수니까 양의 실수니까 n분의 1이라는 것은 n의 곱셈 세계에서의 역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 나누기 n을 우리가 원래 정의가 m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곱의 로그 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릴 수 있고 n이란 게 어차피 양수니까 우리 지수의 법칙에 의하면 n분의 1은 n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미치 양수일 때는. 기억하시죠? 정수지수 확장할 때. 그래서 얘를 n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곱의 형태로 돌아갔으니까 우리 방금 2번 로그 2번에 의해서 이 두 개가 로그 a로 쪼개지죠. 그래서 써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 떨어지는 거. 아까 K가 실수일 때는 무조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3번, 로그 3번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앞으로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써보면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해봤자 마이너스 로그 a n이라는 얘기니까 흡수시켜버리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뺄셈 정의 말씀드렸어요. 이 숫자에다가 이 수의 덧셈 여건을 더하는 것을 빼기로 하고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뺄셈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뺄셈 정의. 네, 기억 안 나면 1강 참조하시고 얘도 사실 그 나눗셈 정의죠. 네, 그리하여 증명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나눗셈 정의, 음수지수 정의, 뭐 이유를 다 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뭐 유명한 거죠.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고 뭐 이것은 마치 분수의 분무수 형태랑 비슷하죠. a분의 b처럼 보게 되면 왼쪽 거를 오른쪽 거는 c분의 a 분의 c분의 b로 그래서 우리 번분수 약분할 때 이렇게 약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보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암기하면 쉬웠죠.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보죠. 뭐 아이디어는 그 이 숫자랑 이 숫자의 곱이 얘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니까 왜 그렇게 잡는가 하면 A가 서로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로 교량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얘를 두 개를 X, Y라고 두고 뭐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X라고 두고 이 숫자를 Y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두면 정의를 또 써야 되죠. 정의에 의해서 개수 로그 정의입니다. A의 X승이 B다. 즉 A의 X승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C의 Y승이 A다. Y승이 A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밑이 지금 여기에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이 A를 여기다가 그대로 탁 집어넣어주면 어떤 뭐 실수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보죠. 집어넣어보면 B는 으로 갑시다. B는 A의 X승인데 A는 다시 이 상황에 의해서 C의 Y승으로 바꿔낼 수가 있고 그럼 A가 여기까지가 전체 가로로 치고 얘가 A인 거예요. 에 X승이니까 얘는 우리가 실수 지수 법칙 방금 했던 3번이죠. 지수 3번이라 할게요. 그냥 한 번 더 확인. 맞죠? 3번 실수 지수 법칙 3번에 의해서 C의 YX라고 쓸 수가 있다. 그죠? 뭐 XY라 써도 되고 그래서 XY를 썼어요. 그러면 또다시 로그 정의를 쓸 수 있도록 동그라미가 C의 세모승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또 쓰죠. 이렇게 되면 로그 C의 B가 XY인 거죠. XY는 안 어렵죠. 게임 같지 않나요? 로그는 항상 로그 C의 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우리가 뭐라 했냐면 시당초 로그 A의 B고 Y가 C의 B, A라 했으니까 XY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지금 A가 조건이 진수가 1이 아니니까 얘 전체가 0이 되지 않고, 따라서 요거는 곱해줄 수 있죠. 혹은 얘를 나눠줄 수가 있죠. 전체 수를. 얘를. 이 수를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결론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몇 개 과제를 내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너무 보기만 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 다 적어왔습니다. 과제. 이건 사실은 전부 다 교과서 예제 4번, 뭐 문제 1번, 생각 키우기 1번, 생각 키우기 2번인 교과서 내 문제입니다.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밑변환 공식 방금 우리 보였던 걸 사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반드시 해보시고 풀이는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로그의 개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뭐 밑변환 공식 있는 부분에 제가 설명 다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로 남겨두고 그 다음 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참 특히 제일 도전할 만한 문제는 딴 거는 그래도 좀 쉽고 4번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도전해 볼 만한 문제니까 이거는 성공한 사람은 꼭 도전해 보시고 성공하면 되게 기뻐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번 화제는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a의 x승이라는 것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딱 생각해 보시면 정의가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y승은 x, 즉 x 이꼴 a의 y승이죠. 근데 얘는 우리가 y하고 x 위치를 바꿔버리면 y는 a의 x승이 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지수함수죠. 그래서 그 지수함수라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1 대응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xy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xy 위치를 바꿔서 정리한 거거든요. 결국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밑조건이 지수함수 생각해보면 a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서로 y축 대칭관계로 그렸으니까 걔를 또다시 y는 x에 대칭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프 개형으로 따지면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인 형태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지수함수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기본꼴이죠.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 그 a의 x승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 a의 x승은 y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랬죠. 근데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이 0,1은 1,0으로 갈 것이고 이런 이 정근선은 이쪽 정근선으로 갈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우리가 찾는 로그 ax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y는 x에 대칭시킨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얘가 y는 로그 ax. 또 이때는 이 0,1은 또 역시나 1,0을 지나야 될 것이고 이거는 서로 만나는 교점이죠. 그래서 얘를 지나야 되고 정근선이 지금 x 양의 축이니까 y는 x 뒤집어주면 이쪽 위로 올라가는 게 정근선이 돼버리니까 이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이번에는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그린 그래프랑 따져보면은 x축 대칭이 돼버리죠. 그죠? 방금 이 상황이랑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또 ax입니다. 네, 됐고요. 만약에 a가 이제 그 밑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 a보다 더 큰 b가 있다면은 원래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b가 더 크다면은 이렇게 더 가파른 정도가 커질 테니까 뭐 그와 똑같이 이렇게 로그 함수는 더욱더 가파른 정도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우리 평행 이동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y는 로그 뭐 마이너스를 다 쳐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상황일 때는 실제로 이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뒤집힌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붙었다고 보고 그죠? x축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겠죠. 빨간색인 그래프는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거예요. 그죠? 혹은 또 뭐 이번엔 로그 x 진수의 x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우리 방금 그렸던 검은 색깔을 y축에 대칭시켜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맞아요?
또 절대값이 있다면, 원래 기존의 그 검은색깔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R 플러스, 그러니까 양의 실수인데,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음이어도 다시 양으로 돌아갈 테니까 음일 때도 정의가 될 거고, 그럼 실제로 이 빨간 색깔 그래프는 얘도 물론 포함하고, 그다음 왼쪽에는 또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대칭이 되는 이런 그 y축 대칭인 데칼코마니 같은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또 만약에 전체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y값의 음수는 없이 바로바로 뒤집어 준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뾰족하게 튕기면서 이런 형태로 쫙 이제 y축을 정근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빨간 색깔이. 맞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쪽에서는 또 똑같이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개수가 우리가 뭐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개수가 뭐 이 정도로 붙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검은색보다 이 높이 자체가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두 배만큼, 즉 1대1로 더 커진 이 점, 물론 높이가 0일 때는 0 곱하기 2 해봤자 0이 될 거고, 또 만약에 이 라인에서 이 녀석이 두 칸이었다면은 두 칸만큼을 더 올려줘서 이렇게 되는 그런 로가리즘을 따르겠죠. 이때는 음수로서 두 배가 되니까 더 이제 이 칸이면은 요만큼이 더 간 이 점이 찍혀버려서 뭐 이런 식으로 두 배씩 더 커진 이런 식으로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2 log A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런 얘기도 이번 시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문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상수 A, B가 있는데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B 순서대로 이루고 있고, 좌표 평면 위에 이 두 점,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두 점, 요 녀석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 라고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fx를 이거야 a의 bx승 더하기 b의 ax승에 대해서 f1을 하나 줬어요. 40. 그럼 f1을 넣는다는 것은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 뭔가 이렇게 대꾸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는 a, b를 굳이 꼭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1이라는 게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그때 f2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아무 생각 없이 직선의 y 마이너스 뭐 a b L 기울기 분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출제 의도를 딱 생각을 해보면 결국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묻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두 개의 차이점을 딱 분석을 해보면 이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으로 딱 2를 떨어뜨려주면 2분의 1의 로그 2의 a가 될 테니까 이 두 개가 두 배 차이가 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순서는 b가 a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 문제를 지금 전형적으로 기하로 돌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죠. 아까 떠올려보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를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꼴이에요. 맞죠? 그래서 로그 2x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b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대충 순서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밑에 녀석을 얘랑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4라는 게 로그 2의 제곱에 뭐 a, b 뭐 관계없이 이렇게 보게 되면 a의 1승으로 보고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2분의 1의 로그 2의 a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결국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2분의 1로 축소시킨 거죠. 반으로 딱 절반으로 줄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의 로그 2의 x라는 것은 정확하게 절반인 것이죠. 실제로 y 값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이라는 것이.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 2의 x 그래프, 우리 기존의 검은 색깔 그래프를 딱 절반으로 완전 반탱이 하는 형태로 로그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너무 감소되는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또 절반으로 딱 들어가겠죠. 절반 계속 절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길이가 한 칸이면 이 길이도 한 칸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가 이제 두 칸이 되면 이 길이가 이제 두 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이 더 길긴 길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a, 로그 4의 a, 즉 요점, 그 다음에 b, 로그 4의 b라는 것은 이 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로그 2의 a라는 것은 이 점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 하나 끊고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고 했으니까 한번 직선을 그어서 y절편이 같게끔 한번 만들어 보죠. 네, 그렇고요. 이렇게 위쪽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밑에 쪽에 생길 수도 있고, 원점에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원점에 생기는 게 좀 아름답긴 한데,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선이란 거는 가지고 있는 인자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절이잖아요, 기절. 기울기랑 절편이거든요. 지금 절편이 이렇게 이제 각도로 만들었는데, 이 기울기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정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정의대로 얘의 기울기를, 위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를 써보면, 위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가 b-a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로그 2의, 아까 했잖아요. b 빼기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a분의 b였다, 그죠? 로그 2의 a분의 b,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 기울기도 한번 살펴보자고. 얘도 기울기 정의를 가보면 b 빼기 a 똑같고 x 길이, 이제 이게 시계에 대한 감각인데 구조적인 의미죠. 여기서 이걸 빼주면 아까 전에 2분의 1의 로그 2의 b였고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a였으니까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2분의 1에 똑같이 로그 2의 a분의 b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수치 있죠? 이것도 어떤 숫자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 이 동그라미 숫자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동그라미 숫자랑 같은 얘기고, 결국 검은 색깔의 기울기랑 빨간 색깔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표현되어 있다시피 2분의 1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색깔 기울기가 빨간색 기울기의 2배가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 기울기 정의대로 가보면 만약 이 상황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X 증가량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죠? 이 라인만 기준으로 파란색 라인만 기준으로 보면 이해돼요? 요점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빨간 색깔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고, 검은 색깔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니까 밑변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이 높이가 우리가 애초에 잡은 것처럼 1대 1이 되어야지 기울기가 1대 2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잡혀버리면 이게 기울기가 이 정도일 때 이게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이 두 개가 밑에서 교차를 할 때도 이거 올라갈 때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는 2보다 더 작은 b거든요. 이때는 2보다 더 큰 b고, 맞죠? 예를 들면 얘가 2분의 1 정도 되면 얘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말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검은 색깔과 빨간 색깔의 이 Y 절편은 이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점 1대만이 이 공통 밑에 변에 대해서 이게 기울기가 요만큼 K라고 하면 이만큼을 K라고 둔다면 KK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총 예를 들면 2라고 하면 2분의 K, 2분의 2K가 되니까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에서 그걸 조금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절편으로 가도 되긴 한데요. 그럼 조금 더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려서 원래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감각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뽑히면, 근데 뭔가 위화감 들지 않았나요? 이게 절편이 같다라는 말 속에서 사실상 원점이 지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맞죠? 근데 이게 어쨌든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기하로, 그래프로 돌려서 생각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쨌든 풀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이제 생각해 보면, x자리에 1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1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얘가 40이 된다는 소리인데, 1 집어넣는다는 행위가
A의 B승 맞나요? 더하기 B의 A승이거든요. 뭔가 이제 대꾸적인 형태인데 이 형태가 나오게끔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이 파란 색깔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 검은 색깔 기울기를 파란색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로 길이 그러니까 x 증가량이 a고 y 증가량은 실제로 이 a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검은 색깔 기울기를 표현해주면 기울기가 a분의 로그 2의 a라는 소리죠. 검은 색깔 기울기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A, B, BA의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빨간 색깔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기울기 정의를. 기울기 정의가 엄청 중요한데 많이 나온다 그죠? X 증가량을 B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닮은 B가 같은 거죠. 무슨 닮음이야 이게? 공통각이고 평행선이니까 결국은 A의 닮음인 거죠. B분의 요 높이는 역시나 B를 집어넣었을 때 Y값과 동일하니까 로그 2의 B가 되는 것이고 기울기는 같습니다. 항상 일정해요. 닮은 B 때문이죠. 그래서 B를 크로스 시켜주면 여기 정리해주면 B가 이렇게 올라가고 A가 이쪽에 올라가고 밑에 부분을 각각 지워줍시다. 괜찮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 시켜줬고 다시 로그 성질 실수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죠. 이 빨간 색깔 B를 이제 지수로 이렇게 올려줍시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A를 지수로 올려줍시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A의 B승은 로그 2의 B의 A승입니다. 자, 로그 함수는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고 그 역함수 역시도 항상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로그 2의 x1, 로그 2의 x2가 같아 버리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다라는 게 1대1 함수의 뜻이죠. 1대1 함수도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괜찮죠?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로그 2 밑을 그냥 벗겨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A, B를 굳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F1이라는 게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인데 얘가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을 A의 B승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지금 같은 녀석이니까 동그라미로 대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 한 개당 2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지금 20이 되는 거고 얘도 20이 되어서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얘가 이제 20이 된다는 걸 이제 밝혔으니까 원 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fx를 이제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수 법칙 3번에 의해서 a의 b승에 곱하기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릴 수 있다, 그죠? 다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지수 법칙의 3번 오늘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각각이 20이니까 20의 x승 더하기 20의 x승이에요. 이렇게 웃기고도 좀 참신하게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 의미에서 1을 넣어서 40이 된 거고 F2를 물어봤으니까 F2는 2를 집어넣은 거죠. 2를 집어넣으면 20의 제곱이니까 400 더하기 400이니까 80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수능 짝수형 13번 의외로 선배들의 오답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울기로 정의로 보기도 좀 어렵고 닮은 비에 대한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항상 그 닮음에 대해서 일정하다라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왜냐하면 지금 빨간색과 검은 색깔의 관계는 이미 두 배인 게 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y절편이 0이 되는 게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건을 사용을 해버렸고 따라서 빨간색으로 기울기를 가든 검은색으로 기울기 가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기울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AB가 주어졌다는 사실로부터 기울기 정의를 다른 방면으로 탄젠트 그러니까 각에 대한 어떤 불변성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상가함수의 어떤 유리성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죠? 잘 정리하시고 13번은 이렇게까지 풀이하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